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등기 유효 요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24페이지. 제5절 등기에 무슨 요건이 나오죠? 유효 요건이 나오죠. 224페이지.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컨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등기 유효 요건, 유효건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못난 사람은 자꾸 자기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거고, 등기 유효건은 그러면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형식적 유효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유효건.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실체적 유효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거 다음 단계가 이해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형식. 형식은 뭐예요? 이거는 절차, 실체는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봐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이라고 그래. 실체법.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내용. 그죠? 어제 4월 1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잖아요. 중요한 판결. 낙태죄. 그죠?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7년 전에는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 이혼 판결을 냈는데 그때는 뭐예요? 헌법 합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그랬죠. 이번에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것은 민법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석 읽어봐요. 해석 기준은 읽어봐요. 목사, 임신,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 임의규정, 신의칙. 요 신의칙이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신의칙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봐봐요. 어떤 판례를 읽으면서 뭐예요? 공부를 한 사람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두 개를 뭘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계약도 어때요? 계약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뭐가 가야죠? 합치를 가져야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합치를 가져와야 돼. 그래야 등기는 유효하고요. 만약 합치를 가져오지 않았다. 무슨 사유가 돼요? 이게 각하 사유가 돼.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부야. 그럼 부동산 등기법 29조. 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결단이 필요해요. 무조건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메터 1호.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무조건 외워야 되는 관할 위반.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여기 1호하고 2호가 뭐예요? 1호가 2호. 이거는 뭐예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 두 개는 뭐예요? 언제나 무슨 무효가 돼요?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여기에서 2호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2호 사유. 안 배웠대요. 지난주에 다 배운 것. 선생님 저는 지난주에 수업 빠졌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난주에 안 배운 거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5개야. 지난번에 한 게 유치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2호 사유로 각하하게 돼.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직권 말소자는 기분이 더러워야 좋아요? 더럽죠. 삿대질.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야. 이런 거 잘 안 붙여줘요. 언제나 그죠. 언제나.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이 된다. 이의신청. 그러면 요 직권말소가 또 뭐의 포인트라는 거네. 봐봐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게 봐봐요.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봐요. 무슨 말소? 직권말소 대상. 몇 호예요? 1호하고 2호. 아닌 것 그랬으니까 1호 사유하고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 같잖아.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학과서 3월달 모의고사 볼까요? 다음 중 확정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제 의도를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까지 취소하면 취소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효하죠.
이해하죠? 그러면 취소권자의 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아직 확정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무건대리 법률행위는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 그러면 세 번째 토지거래가구에게서 법률행위. 이때는 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러면 4번에 불공정 거래행위 확정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어선 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 무효와 취소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핵해서 문제가 다른 학원 모의고사 볼래요? 다음 중 상대적 무효인 것을 골라라.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봐봐봐요. 벌써 아 하면 끝난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적 무효하면 비통이 나와야 돼. 비통. 그러면 벌써 끝난 거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상대적 무효 그럼 비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통.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되는. 그럼 봐봐요. 점증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뭐의 결론은 1호 사유와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이죠? 가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뭐가 필요해? 그거마저 까먹네.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은 컨셉이 결단이라고 그랬잖아. 결단. 딴 학원은 또 어떤 때는 뭐예요? A씨. 이게 이제 A씨가 또 강의 컨셉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문제 풀이할 때는 A씨가 강의가 컨셉이에요. 자기가 뭐 외워놓지도 않고 문제가 안 풀리면 A씨 그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둥글둥글하게.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완화시키는 게 있어. 이게 바로 판례가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완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이제 서서히 나오네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무슨 행위? 언익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효 등기 이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살다 보면 유들유들하게 좀 살아야 돼요. 그럼 완화라는 것은 요거는 별표가 몇 개짜리다? 3개짜리가 되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결단이 필요해. 요거는 자기가 이해도 이해지만 이렇게 컨셉을 하나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자, 등기 여건은 눈 감아서 형식적 여건과 실체적 여건 합치를 돼야 된다. 합치를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사유가 된다? 각하사유. 29조 몇 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연이 언니야, 시연이 언니가 드디어 4월달에 지난주 가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뭐 학원에 뭐예요? 저보다 2살이 언니, 2살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뭐예요? 2살이라서 자, 3년, 10년도 틀려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 차이로 1, 2차를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취인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10년이죠. 요거 하나만 맞았으면 오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2차는 뭐 점수가 잘 나와야 필요가 없어.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학교론이 37.5 가라. 그래서 37.5 가라. 그 다음에 뭐 민법이 바로 80점이 나왔어요. 요거 하나만 더 맞았어도 아마 학교는 하나만 더 맞았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나타났길래 왜 떨어졌어? 그랬더니 왜 떨어졌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모의가 잘한 번도 안 봤어. 자기 자는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의 시자는 뭐 시험장 가서 봤어. 그랬더니 시간 안 배가 한다더래. 마음이 급하더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모의고사 볼 거야 안 볼 거요? 그랬더니 시간 내서 맨날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요.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만 딱 경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결단이 필요하죠. 그럼 해오는 거예요. 1호는 무슨 위반? 가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몇 개? 2개. 상대적 무효는 몇 개? 많아요. 자, 11개에서 2개 빼봐요. 몇 개? 9개가 있네. 그래서 9개. 9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눈치야. 그때 이게 이제 눈치가 있는 사람. 아까 몇 개 열거로 하고 있죠? 11개. 그러면 2개가 절대적 무효니까 뭐예요? 9개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는 거야. 상대적 무효. 우리 등기법은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쵸?
자, 그럼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이용. 여기에 이제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외워두면 이제 문제 가서 써먹을 수 있거든.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고치기 작전을 들어가야 돼. 툭 하면 툭 터질 정도로. 그러면 요걸 잡아놓으면 이제 책으로 가봐요. 책으로 가면 이제 봐봐요. 1번에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 형식은 뭐라고요? 절차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그러면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늦지 않아요. 문제풀이 가서도.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 실체적 요건 찾았어요? 예, 실체 동그라미잖아요. 실체. 실체는 뭐라고요? 내용.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좀 우리 추가를 좀 하자고 이제. 자, 오른쪽 가서 가로 2번 봐봐요. 등기와 무슨 관계가 부합해야 돼? 실체 관계. 그럼 실체라는 것은 뭘까요?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렇게 얘를 한번 저희가 이제 살을 좀 묻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지문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질적 불합치는 자, 요 두 개가 이제 지문을 이제 컨셉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첫 번째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언제나 무효이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단 보자고요. 자,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이다. 요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는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여기는 양적 불합치. 그럼 봐봐요. 갑이라고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을로 등기해서 갑하고 을은 같이 달라요. 다르죠. 이게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상권을 설정해놔서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게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 언제나 무효야. 언제나 무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디에다 써먹느냐? 나중에 이쪽에다 이제 써먹을 거예요. 자,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옆에다 이제 경정 등기 추가를 해볼까요? 그럼 한번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래서 이런 걸 원해요. 경정 등기는 일부에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 그럼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그럼 질적 불합치는 동일하지 않잖아. 그럼 봐봐요. 갑이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을이 등기해줬어. 그럼 을로 등기해줬어요. 그때는 경정 등기에 의한다. 어때? X. 동일하지 않잖아. 그때는 경정 등기에 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회 때 잡아봐요. 두 개 지문이 나와서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하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 시 그러면 경정 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전세권과 지상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경정 등기로 컨셉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무슨 상? 동일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질문을 해결해 보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건 이제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 봐봐요. 자, 체크냉이, 물건행위, 준물건행위, 공통점. 이게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그렇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뭐에 따른 분류일까요? 이행의 부과에 따라서. 이행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러면 채권행위는 뭐예요? 이행 부담행위. 이행 부담행위. 이행 부담행위가 돼.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이행 채권행위는 이행 부담이니까 뭐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어디로 나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채권행위가 이행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준물권 행위는 무슨 행위가 될까요?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니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분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또 준이라고. 오늘 결단이 좀 필요해. 그죠? 너라고 그랬잖아.
읽어봐요. 물건이 아니면서 처분한 행위. 그래서 뭐예요? 준물건 행위. 대표적으로 아까 무슨 양도가 있다? 채권, 양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처분행위라는 거야. 처분행위.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처분행위로서 물건이죠. 요거는 물건이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권, 양도. 예시를 들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탕이 깔렸으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봐요. 자,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 그렇죠?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또 물건행위라고 있는데 읽어봐요. 처분행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건행위는 처분행위죠.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 한도 내에서 처분했어? 물건행위. 그러면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 그러면 요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네요. 자, 일부야 전부야? 일부. 처음부터 잘못됐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 이제 써먹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건이나 등기된 양이 뭐예요? 등기된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요거는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물건행위. 그러면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됐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등기로? 경정 등기로 처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등기된 양입니다. 등기된 양. 자, 물건행위가 있네요. 물건행위. 자, 요거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이 아니라 물건행위가 많죠. 물건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누님들 봐봐요. 형님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예요? 케이크잖아, 케이크. 그렇죠. 케이크예요. 자, 근데 봐봐요. 케이크 썩어버렸어. 이렇게 요 부분이 썩었어요. 우리 누님들은 얼마나 알뜰한지 아세요? 자, 누님들은 요거 오려서 요 부분만 먹는다고.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 기분 나쁘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거든. 그러면 봐봐요. 일부가 뭐에 썩어서 전부 버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가 되는 거야.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전부 무효죠. 그러면 당사자가 무슨 성이 있어요? 가상적 의사가 플러스 자 오려낼 수 있는 가분성이 있다면 그때는 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보죠. 자 일부가 무효면 사자바 무효야. 그쵸?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하네. 자 그러면 당사자가 가상적 의사가 있다. 그러면 가분성이 있다. 그러면 요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사자바 무효야. 민법 몇 조? 137조. 그럼 137조 결단을 해야 돼. 아마 요 정도는 컨셉이 애워져 있어야 돼. 원칙은 전부 무효죠. A적으로 가분성 플러스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못난 사람은 못난다고 자꾸 표시를 해. 그러니까 일사는 말이 없잖아요,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안 된다고 자꾸 스스로 그러면 누굴 해야 돼? 자기를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강사 탓하고 학원 탓하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강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뭐 이해가 안 됐으면 욕심을 내서 집에 가서 뭐예요, 자기가 악착같이 한다고. 밤새 가가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악착하지 않고 뭐예요, 혼자서 강사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거야. 그게 차이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봐봐요, 돈이 있어. 돈 사랑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 돈 자랑하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 과거에 뭐예요? 150억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거지가 된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돈이 없다가 돈을 억수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벼락부자. 근데 진짜 돈만 있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진짜 한번 살다 보면 사는 이치를 한번 봐봐요. 딱 돈 자랑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봐. 옛날에는 내가 150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도 없었어. 지금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거지같이 살았는데 지금 뭐야? 땅부자로서 벼락부자가 돼서.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자랑하는 거야. 딱 사다 보면.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옛날에 이 누님 봐요. 와. 이 누님은 250억이 있다니 내가 뭐 놀랬어요. 250억.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완전 소복을 입고 와. 소복을. 하얀 소복을 입고 와요. 소복을 입고 와요. 그래서 저분이 뭐 그렇게 그랬더니 자살하셨어.
왜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남편이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는 나가도록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나날이래. 하늘. 합격하고 나니까 남편이 못 나가게 해. 그래서 뭐 완전 감금이 되니까 어때? 나이도 많으셔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베란다에서 약 먹고 뚝 떨어져 죽었어요. 이분은 뭐 그래서 자살하셨어. 우울증 일종으로서. 우울증으로서. 아이, 그럼 저한테 매덕이라도 좀 나중에 주고 가지.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이 사람 뭐 남편 좋은 일만 시켰잖아. 그죠? 뭐하러 좋은 일을 시켜. 그죠? 저한테 뭐지만 좋은 일만 시키면 좋은 거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최종 결론 나왔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질적 불합치가 이런 거구나. 양적 불합치가 이런 거구나. 근데 요거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이거부터야, 이거. 봐봐요. 반상. 채권행위는 이행부담행위. 물건행위는 처분행위. 준물건행위는 물건은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준물건행위. 요거는 뭐예요? 채권, 양도. 샘플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은 괜찮아. 이걸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노력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채권행위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채권행위를 뭐라 그런다? 이행부담행위. 물건행위는 채권 처분행위. 준물건행위는 채권 양도가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봐요.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굳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제 기초를 굳혀놔야 돼. 여기에서 이제 굳혀놔야 여기에 폭발력이 발휘한다는 거야. 폭발력. 그래서 자 지난주에 뭐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뭐예요? 지난주 일요일이네요. 제가 화분을 사다가 뭐예요? 화분을 심었어요. 화분이 다 죽어가지고 이사원이라고 옮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옮겼어요. 근데 뭐예요? 화원에 가서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래요? 죽은 화분에는 또 심으면 죽습니다. 뭐가 흙이라는 게 별거가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심었어요. 저는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 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서서히 죽게 하더니 6개가 다 죽었어. 그래서 66,750원이 날라가 버렸어요. 날라가 버려. 믿었어야 되는데 뭐 흙이 뭐 그거냐. 죽은 나무 죽은 흙에는 또 죽는데요. 죽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반성의 기회로 삼았고요. 근데 죽은 흙에다 죽은 심은 것들 봤더니 가만히 제가 요즘 2주 동안 관찰을 해서 화분을 그걸 알았어. 곰팡이가 펴. 곰팡이가. 곰팡이가 피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날려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자, 모래 땅에다가 승립하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잠시 5, 60점이 나오더라도 나중에 뭐예요? 그거는 자기 점수가 아니야. 찍어서 5, 60점이야. 근데 기초를 탄탄히 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도 늦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늦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이번 달에 뭐예요? 이번 5월달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알아야 돼. 채권행위는 이행, 부담행위, 물건행위는 처분행위.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은 물권행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분 능력이 없더라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물권 행위를 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 그런 지문을 연결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모른다 해서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게 없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줘. 근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만 눈팅해 놓으면 돼. 읽어봐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맞고요.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늘은 요 정도. 질적 불합치는 양적 불합치는 의미가 다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요거는 그러면 하다 보면 알아져. 근데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해야 돼. 이거는 이번 달 넘기기 전에 반드시 잡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 이행부담행위. 그러니까 타인 권리매매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우리 채권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연결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재무 인수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글씨를 잘못 읽은 사람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채무인수. 요거는 채무면제. 면제라는 것은 뭐예요? 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면제는 뭐 어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 자, 채무인수는 이건 물건 준물건 행위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채무인수하고 채무면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내용이잖아. 성질이. 자, 대물변제. 자, 변제 같아 달라요. 다르죠.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잖아. 계약이죠. 변제는 계약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행위가 되는 거야. 돈을 갚는다. 이거 사실행위가 돼. 그럼 변제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변제는 법률 사실. 자, 대물 변제는 법률행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자꾸 굳히기 작전을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확실히 잡은 것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거는 신주 모시듯이 해야 돼. 이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기억, 등기와 물권행위 내용적으로 합치될 것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에 주체의 불일치, 리언의 객체의 불일치, 디귿의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 찾았죠? 요거 공통점은 무슨 불합치다? 질적 불합치. 자, 리언의 무슨 불합치? 양적 불일치. 권리의 주체의 객체의 관계를 합치하나 그 내용에 양적 차이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등기 여부가 결정된다. 등기된 권리 대행량이 물권행위상 그거보다 큰 경우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처리는 등기 처리는 경정 등기로. 자 B의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상의 그거보다 적은 경우 민법 137조 무효법리 법률행위 일부 무효규에서 해결을 한다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오늘은 좀 살을 이제 붙여나갔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요거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들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오늘 들어놓기만 하자고. 자 읽어봐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 맞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그리고 질적 불합치 양적 불합치는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봐봐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그런 거는 일단 무조건 외워놔. 그러면 뭐 다음 단계는 외울 게 없어져. 이제 이해만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채권행위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행부담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 컨셉을 하나 예를 하나 들여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가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찾았어요. 예, 그게 별표가 3개짜리가 되는 거야. 자 이미 이제 하나 이제 이해할 게 있어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잡아놓고요. 여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원래는 봐봐요. 우리는 민법은 몇 조죠? 186조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 잘 설명 들어봐요. 그럼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등기하고 넘어가야죠. B한테 C한테 팔아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A가 C한테 다이렉트로 등기해줘서 중간이 빠져서 안 빠져서? 빠졌어요. 그러면 등기법에 그러면 생각을 한 번만 해봐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등기법에 따로 규정할 수가 없어. 어디에다 규정한다? 특별조치법상 규정한다라는 거야. 원래는 A가 B한테 팔고 B한테 C한테 팔아야 되잖아. 근데 A가 C한테 다이렉트로 등기해줬죠. 중간이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법에 규정할 수가 없어. 어디에다 규정해놓는다? 특별조치법. 자, 그러면 보면, 자,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이 빠진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써놨을 때, 이거는 결단이 필요해. 무조건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야? 이거는 등기법상, 특별조치법상이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근거를 하게 돼 있고요. 조치법상. 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눠놔야 돼요. 읽어봐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자, 이미 등기 여기 봐봐요. 등기 여기 읽어봐요. 이미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뉴요. 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 그럼 처벌은 받아야 돼. 단 처벌은 감수해야 돼. 처벌은 가능합니다. 안 걸리면 돼. 등기 자체는 유효해요. 여기를 등기를 청구했죠. 청구했으니까 뭐요? 원칙 무효야. 왜 무효일까요?
뭐랄까요?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A조는 판례는 완화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법상 사법상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파악해야죠. 읽어봐요. 합의가 뭘까요? 이게 실체관계. 그 합의까지는 뭐 무효할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법상 합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판례는 그래서 요 사법상 합의에 대해서는 뭘로 보고 있죠?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C한테 팔아서 합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C는 어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능하고 자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어요. 합의가 있어 단절이 돼서 그러면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러면 뭐예요? B걸 뭐예요? 대의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이에요.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든 없든 뭐예요? 절대 무효가 되는 거야.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이때는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효력 규정. 자, 그러면 못난 사람은 이제 징징거려요. 징징. 진짜 저희가 이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집에 가서 중간 생략 등기를 무조건 외워놓는다고. 그러고 나서 봐봐요.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쓰는. 그러면 오늘 정 안 되는 사람은 요 두 가지만 외워놔도 돼.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나왔다. 이미 등기가 끝난 사항인지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 이거는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는 외우든 안 외우든 괜찮아. 저절로 수업 들게 되면 돼요. 제일 실수가 많은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스타트. 읽어봐요. 등기가 이미 끝난 사항. 유예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 A가 사법상 합의. 그럼 영어는 이해함으로써 합의의 의미가 뭐냐? 실체관계야. 이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합의가 있다 그러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운 순간 싹 지워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에 딱 백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약간 백지가 안 되도록 자꾸 잔류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등기를 이미 끝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뭔데? 실체관계.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적 무효. 이거는 계속 결단이 필요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숙지하라고. 근데 여기에서 정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문제풀이 가서도 늦지 않으니까 실수가 제일 많은 게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나왔다. 뭐 등기가 이미 끝난 사항인지 지문상으로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꼭 생각을 해두라고요. 여기에다 이제 뭐만 집어넣어? 갑을, 병, 정만 넣으면 뭐예요? 작년, 재작년에 민법 문제가 되네.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네. 이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봐. 너 중간 생략 이제 책도 읽지 말고 너 중간 생략 등기 너 알고 있니? 갑자기 하면 아이고 멍청아 나 그러면 다시 가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 알고 있니? 그러면 스스로 반문해 보는 거야.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났다 유효. 등기를 청구한 원칙 무효.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그러면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럼 빨라져야 돼 안 빨라져야 돼? 빨라져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등기가 등기를 등기한 원칙은 뭐였다. A정은 사법상 합의 단 토지거래가 이렇게 나와야 문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1분 안에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형님들은 뭐야? 중간 생략 등기 다 알아.
항상 생각해. 이게 이미 등기가 끝난 상황인지 등기를. 그러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남들 한 문제 뭐 5분에 5문제를 풀 때 우리 형님 누님들은 한 문제밖에 못 한.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존경한다고. 뭐 형님들이 내년에 와도 존경스러워요. 그는 실력으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 약간의 뭐에 자기가 순발력이 없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모두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디귿이 있죠. 디귿. 자, 디귿 한번 봐봐요. 맨 위에 디귿. 미등기 부동산 출전화발. 미등기 부동산 양도한 경우 원래는 양도인이 보전 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하여나 양수인이 직접 보전 등기를 하는 잘라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하는 동그라미잖아요. 이미 등기가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원래는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으면 A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전매를 한 거야. 이 사람이 C한테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했어. 신청하면 등기관이 알았으면 그냥 각하야. 각하. 당신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전날 등기관이 폭탄주를 먹었어. 폭탄주를 먹었어요. 모르고 술이 안 깨서 그냥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났어. 이게 앞에가 빠져서 안 빠졌어.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등기가 이미 등기가 돼버리면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국가가 세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받았잖아. 등록면에서는 받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걸 무효라고 한다면 얘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또 등기함으로써 등록면에서 번거롭잖아. 그쵸? 이미 등기가 끝나버리면 그때는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생략 등기는 앞에 뭐가 나올까요? 미등기 부동산. 그리고 끝에 이미 끝났다. 그러면 이게 단어가 들어가야 돼. 끝날 때는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거기 리얼로 가요. 리얼로.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찾았어요? 예, 그 앞에다 구라고 써요. 구. 자, 좀 구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구갑성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토지거래가구 여기 어디로 빨려 들어갔어요? 저쪽으로 넘겨져 버렸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구가 붙어야 돼. 옛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가구에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 무슨 규정이 있다? 효력 규정. 그래서 그 정도만 이번 달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오늘 머릿속에만 기억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게 모두 생략 등기구나. 이게 중간 생략 등기구나.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딱 뭐예요? 오늘 딱 잡아놓을 거 컨셉은 등기가 이미 끝난 상인과 등기를 청구한 상인가 두 개를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저기 230페이지 이번에 뭐가 나오죠? 실제와 다른 등기원형 인기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아버지. 이거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한테 뭘 줘야?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죠? 증여를 줘야죠. 그럼 증여가 뭐예요? 자, 계약 그만하고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등기 원인이네요. 계약은 자기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이해예요. 그게 이해야. 어떨 때는 계약으로 써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등기 원인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이죠. 아버지가 증여세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짜자, 그죠? 매매하자. 자,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실제 등기 원인은 뭐예요? 증여 알고 봤더니 매매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잖아. 그럼 매매인데 증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 감췄어. 무슨 행위? 은닉행위. 우리 그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러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체 관계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절대적 무효 사유가 두 개가 있어. 메터 1호하고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해야 돼? 1호, 2호를 생각해야 돼. 1호는 무슨 무효?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무슨 무효가 되죠? 절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래서 작년에 요 은닉행위가 민법에서 통장하고 정의가 만나서 은닉행위 작년에 2.5점짜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그러면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밑줄 한번 딱 꺼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효 등기 이용이 나오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걸 모르면 가슴 아파해야 돼. 자, 읽어봐요. 무효가 뭐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무효라는 개념도 못 외우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민법 선생을 욕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무효라는 개념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공시법 선생을 욕할 수 있고, 어떻게 우석이를 욕할 수 있고, 어떻게 뭐예요? 기라기를 욕할 수 있고, 그쵸?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효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어. 그쵸?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 그러면 성립 요건이 뭐가 있는데? 결단이 필요해.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가 없으면 무효다. 어때? X. 무효 취소의 사유 의미가 아니야. 법률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무효는 그러면 성립 요건은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어. 그럼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잖아. 성립 요건은 갖췄으니까. 성립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으니까 아깝잖아요. 그건 무효를 써먹자. 나오는 게. 무효행위 재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을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한 번 형님은 영원한 무효. 그래서 형님을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야? 읽어봐요. 따거. 따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따거. 따거가 뭐냐면 영웅 본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분에 몇 마디가 나오냐면 50단어가 나와. 따거. 따거. 이게 중국말로 형님이라는 뜻이거든. 형님. 따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따거. 자, 따거라 그러면 따거라 그러면 되게 뭐예요? 술값도 형님이 내지 동상이 안 나거든. 그것도 한마디에 돈 버는 방향입니다. 따거. 형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 내가 살게 동상을 이어서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봐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형님 술 한잔 사세요. 그럼 제가 돈 다 쓰지 뭐. 우리는 정적인 사회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야. 그러니까 봐봐요. 아깝죠. 그러면 등기법도 마찬가지. 무효 아깝잖아. 무효 등기 이용을 한번 무효 등기를 써먹자 나오는 게 무효 등기 이용이 되는 거야. 그럼 무효 등기 이용은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한번 봐봐요. 우리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올 거는 뭐예요? 권리의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가 집이 있어. A가 집이 있어. 자 무슨 집이야? 흰집. 그죠?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그 자리에다 아름다운 녹색을 하나 딱 줬어요. 그러면 흰집하고 요거 녹색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녹색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요거는 멸실 등기. 요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와 표제부예요. 표제부.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의 강제? 1개월. 나중에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 사실의 등기는 제3자가 있든 없든 계열별화가 아니라는 거야. 권리의 등기는 그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이용할 수 있다라.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해놓고 오늘 결단이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거야. 칠판에 적어놓은 거. 요 컨셉, 루틴을 계속 마련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형식적 요건 뭐라고요? 형식은 뭐세요? 절차, 실제는 내용. 올해 뭐예요? 어제가 제일 제가 평생에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뭐 6개월 전에 4월 14일 날 뭐예요? 4월 14일 날 6개월 전에 약속을 잡아놨었거든. 우리 옛날에 935 시민들이 있어요. 도봉산 등산을 하자. 그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그러나 전화가 불티나더라고. 왜 불티나? 약속 잡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 저는 연락이 있든 없든 4월 14일 날. 근데 선생님 비가 오는데 이 전화하고 싶었던 거야. 비 오는데 내일 어떻게 등산을 합니까? 이거 전화 받기 싫어서 어제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일단 가야죠. 와야지. 비가 오더라도 그 앞에 뭐 술판을 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제는 뭐 비가 버설버설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제 참으로 뭐 등산 한번 해봤네. 등산. 그냥 비 어제 많이 안 왔어요. 그냥 버설버설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면 그러면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단 비는 왔어.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못 올라가. 그래서 바람 불면 못 올라가요. 근데 바람을 안 불어서 갑시다. 출동. 그래서 이제 어제 수강생 10명이 등산하고 왔어요. 도봉산에 딱 해서 내려와서 참 좋더라고. 어제 참 좋더라고요. 6개월 전에 약속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뭐안 오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선생님 비 오는데 무슨 등산이냐고. 그래서 약속 6개월 전에 잡아놓은 거잖아. 약속. 자, 그러면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자기 자신 간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결단 가지고 컨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쉬는 시간을 가지려면 요거 오되면 오늘 애우지 않는 자여 쉬는 시간도 없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그쵸? 자, 등기 요건은 그러면 봐봐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절차, 내용, 합치를 가져오면 뭐예요? 각하는 몇 개? 29조 등기법 11가지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이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예의신청. 문제가 나왔다. 점증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대표적으로 1호, 2호 내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와는 살다 보면 둥글둥글 살아야 돼요. 와나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그 다음에 뭐 여등기, 이용. 요거 이제 요 컨셉을 하나 외워놓으라는 거야. 나머지 얘는 이제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는 뭐예요? 올라갈 때는 제가 지를 모르니까 뭐 사람들이 막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서고 하나 뭐예요? 남자가 제일 앞에 서고 몇 사람이. 그러면 저는 뭐예요? 수강생들 못 올라가는 사람들. 자꾸 뭐예요? 올라서 보내주고 올려서 보내주고. 근데 그러면 올라가는 길도 저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올라가니까 약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면 정상 내에서 내려오는 길 알아야 하나? 알죠? 길을 알잖아, 내려오는 길은. 그러니까 덜 수월하. 내려오는 길은 수월하죠. 근데 내려온 길은 어때? 긴장을 풀어요, 안 풀어요? 그래서 낙상 사고가 제일 뭐예요? 사고가 나는 게 내려올 때가 많이 나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리산에서 태어났잖아,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산 뭐예요? 등산 잘합니다. 등산 잘해요. 아무리 체력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항이 됐더라도 지금 뭐예요? 산 하나는 거뜬하게 탑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막 처음에 막 산 막 올라가죠. 근데 결국은 위에서 만나요. 산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천천히 올라가. 어제 한 사람 뭐 젊다고 막 올라가더니 저 위에서 뭐예요? 겔겔겔겔겔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뭐예요? 루틴을 외우라고 길. 요거. 그러면 등기 요건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완화해 주는 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 등기, 이용.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